안녕하세요. 오승준입니다. 이번 영상은 제가 학창 시절을 어떻게 보냈는지를 같이 보면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어떻게 이제 음, 입시를 해서 대학에 입학했는지에 관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1학년 입학 시기부터 20살 반수할 때까지의 이야기를 음, 나누고자 하고요. 제가 고등학교 1학년에 입학할 때쯤에는 그 전까지만 해도 중학교 때는 농구와 마인크래프트를 되게 좋아했어요. 마인크래프트 게임을 되게 좋아했는데 그런 걸 이제 이와 동시에 친구들이랑 친해진 것을 되게 좋아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학교 시절에 사람이 워낙 많다 보니까 갑자기 헛소문이 도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뭔가 한순간에 뭔가 배신을 받은 것 같은 느낌이 들었던 경험이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그랬던 경험이 저를 뭔가 현재의 삶에 만족하기보다는 더 나은 더 나은 앞으로를 위해서 뭔가 음, 살아보자라는 쪽으로 이제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건설적인 방향으로 사고를 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그러한 생각을 두고 이제 입학을 했습니다. 저는 그때 당시에 건축가라는 어, 직업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굳혀두고서 이제 입학을 했습니다. 근데 뭔가 이제 좋은 대학교에 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나라고 방황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1학년 때는 뭔가 모든 활동을 다 열심히 하면은 좋지 않을까? 라는 막연한 생각으로 되게 다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와서 보면은 너무 모든 거에 다 열심히 하는 거에만 치중을 하다 보니 음, 그러다 보니까 부족한 부분이 느껴졌습니다. 이때 당시에 대회나 동아리, 독서나 학업 활동을 다 두루두루 했어요. 입학하기 전에는 방학 때, 그러니까 1학년으로 입학하기 전에 중학교 3학년 끝나고 나서 그 사이에 고등학교에서 뭔가 학습시키는 그런 활동도 했었고, 이제는 이제 저의 고등학교 생기부와 함께 보면서 음, 설명하겠습니다. 보시면은 1학년 때 상을 되게 많이 받았어요. 그다음에 제가 부반장에도 선거에 나가서 당선도 됐죠. 이때 당시에 부반장 후보가 10명이나 됐었어요. 반장 선거보다 더 치열했는데 제가 음, 입학하고 초기에 농구를 하면서 기존에 몰랐던 학우들이랑 친해지고 그러면서 두루두루 친해지려고 노력했어요. 참고로 남녀 분반입니다. 네, 분반이었고 그래서 열심히 학교 생활하면서 상도 많이 받았어요. 대회도 나가서 뭐 상도 받고 글짓기도 하고 상점도 많이 받고 방과후 수업이나 야간 자율 학습 이런 것도 네 많이 다 참여했습니다. 다 참여하는 식으로 해서 이제 상도 받고 글쓰기 대회를 하고 영어 단어 왕성발 대회 이런 것도 하고 뭔가 방학 때 겨울방학 때 뭐 학교에서 하는 어, 자습 시간을 되게 많이 활용했어요. 네 상도 받았고 이렇게 뭔가 대회도 많이 참여했었고 그 외에 뭔가 시에서 하는 그러니까 도에서 하는 활동도 하고 그 외에도 뭔가 동아리나 현장 체험 학습 이런 것도 다 했어요. 동아리도 한 3개 정도 들었고 부회장 선거도 출마를 했었습니다. 근데 전교생이 1,400명 정도였는데 제가 속했던 이제 후보가 330명이 그 뭐야 투표 주셨는데 다른 이제 조에서 360명이 뽑힌 거예요. 그래서
30명 차이로 안타깝게도 이제 되지는 않았고 일단 시도했다는 것에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오른쪽에 창의적 체험 활동을 보시면은 뭐 건축사 사무소에 현장 체험도 하고 집 근처에 있는 대학교에서 그러니까 제가 철원이 본가인데 철원 국립공주대학교에서 이제 건축학과 관련된 활동도 했었고 그러니까 1학년 끝나고 2학년 이 되기 전에 그래서 겨울방학 때 서울에 있는 이제 학교에 탐방도 했었습니다. 이때 당시에 고려대학교랑 한양대학교를 탐방을 처음 했었어요. 네. 그리고 이제 독서 활동도 이때가 딱 1학년 때 독서한 것만 모아둔 건데 되게 두루두루 했습니다. 좀 건축뿐만 아니라 다양한 것도 최대한 읽으려고 시도도 했고요. 봉사 활동도 50시간. 그러다 보니까 내신 등급이 이게 1학년 때까지만 해도 평균 2등급이었어요. 내신 평균이 높지가 않았어요. 근데 이걸 좀 디테일하게 본 게 과목별 등수까지 나오는 거죠. 이렇게 뭔가 고등학교 1학년을 보내니까 되게 뭔가 모든 활동을 다 했지만 학업적인 부분에서 확실함이 안 드는 거예요. 제가 여름방학 때, 그러니까 고등학교 1학년 여름방학 때 수학 학원도 다니면서 뭔가 성적을 올리려고 노력했는데 그 오프라인 학원에서는 뭔가 수학 과목에만 뭔가 숙제를 많이 몰빵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학은 열심히 하는데 다른 과목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그러다 보니까 아 이거는 좀 뭐 아닌 것 같다 해서 한 달 만에 그만둔 것 같아요. 그만두고 결국에는 1학년 2학기를 저 혼자의 뭔가 노력으로 성적을 올려보자라는 이제 포부로 시험을 쳤는데 뭔가 오르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체돼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딱 이때쯤에 되게 생각이 깊어질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면 제가 안 그래도 일반고인데 여기서 학교에서 이제 운영하는 활동들만 해서 과연 내가 좋은 대학교에 갈 수 있을까? 라는 확신이 없던 거예요. 그래서 1학년 때 보낸 방식으로 말고 앞으로는 뭔가 학업에만 조금 집중해서 성적을 올려보는 게 되게 좋지 않을까? 되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고 그때 당시에 한 2015년, 2014년이었는데 유튜브에 스터디 코드에 대한 영상들이 많이 떴었어요. 알고리즘에 의해서. 근데 어떻게 보면은 3개월 정도는 제가 그냥 멀리서만 그냥 보고 이제 유튜브로만 보고 참여를 안 했는데 제가 혼자만의 노력을 했는데 안 되는 걸 보니 너무 절실했어요, 이게. 뭔가 좋은 대학교에 가고 싶다는 확신을 얻고 싶었고 그래서 이제 스터디 코드와 관련된 영상을 보다가 기본 프로그램에 참 수강 신청을 해서 수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부터는 고등학교 1학년이 딱 끝나고 그 겨울방학 때부터 맨날 14시간씩 공부했어요. 처음에는 집에서 하다가 이게 친누나 제가 친누나가 2명이 있는데 친누나와의 입장 차이가 나서 독서실로 다니게 되었습니다. 네, 독서실로 다녀서 고등학교 2학년으로 입학하기 전까지는 맨날 14시간씩 공부하고 그렇게 고등학교 2학년 첫 시험을 보게 됩니다. 그 결과 제가 태어나서 한 번도 전교 1등을 해본 적이 없는데 전교 1등이라고 담임 선생님께서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와, 저 진짜 귀를 의심했어요. 왜냐면 제가 속해 있던 그 반에 항상 공부를 잘 한다고 여겨지는 친구가 있는데 저는 그 친구가 당연히 또 전교 1등 하겠지 하면서 이제 제 공부를 신경을 더 썼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전교 1등 하려고 이제 해주셨고, 되게 그 당시에는 아무런 느낌이 안 들었는데 이게 가면 갈수록 그 체감이 더 되더라고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저희 어머님이 저보고 했던 말이 아직도 기억나요. 기분이 홀가분하겠네? 라고 한 말씀 해주셨는데, 네, 되게 좋은 쪽으로의 충격이었던 것 같아요. 이 화면에서는 과목별 등수까지 다 나오는데, 물리랑 영어가 다 이제 과목별로 1등 했어서 이제 교과 우수상까지 받았고, 그 외에도 이제 맨날 열심히 공부하니까 모범상도 주시고 상점도 받아서 상점도 제가 항상 챙겼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로 인해서 상도 받고 2학기 때도 네 받았습니다. 그 외에 동아리 활동이나 독서나 봉사활동은 그 활동의 비중을 확 줄였어요. 그래서 가능하면 전공과 관련되고 싶은데 주변에 건축학과로 진학을 하고 싶은 학생이 없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미술부라도 들어가서 일단 혼자서 그냥 모형이나 만들었습니다. 되게 어렵게 시도해서 우여곡절 끝에 그냥 보냈던 것 같아요. 네. 봉사활동인데 1학년 때 했던 봉사활동 시간에 비하면은 되게 적죠. 네, 적어요. 의도적으로 안 했습니다. 어떻게든 저에게 주어진 시간을 어, 성적을 올리려고, 그러니까 더 공부하는 데만 집중을 했어요. 맨날 아침에 학교 들어오자마자 국어랑 영어 공부하고, 그러니까 수능 국어랑 수능 영어 문제집을 풀고, 점심 때는 항상 그 점심 먹으러 급식실 그 줄을 서잖아요. 그때 항상 수첩에다가 영어 단어 같은 거 들고 와서 항상 외우고, 집 갈 때는 영어 듣기를 듣고, 되게 음, 어떻게든 좀 알차게 네, 노력했던 것 같아요. 그 대신에 나머지의 활동을 되게 좀 줄이고. 근데 이거는 독서 활동인데요. 1학년 때에 비하면은 양은 적지만 최대한 제가 하고 싶어 했던 건축과 관련된 걸 읽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렇게 2학년이 끝나갈 때쯤에 장학금을 주더라고요. 네. 저 살면서 장학금을 받아본 적이 없는데 2학년이 끝나갈 때쯤부터 장학금을 많이 줬어요. 끝나갈 때쯤에 겨울방학이 되니까, 그러니까 뭔가 이대로만 열심히 하면 좋은 대학을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막연한 생각으로 그냥 제가 하고 있던 공부에 좀 더 집중을 했었습니다. 이게 3학년 1학기의 성적인데요. 3학년 때는 다들 열심히 공부를 해서 그런지 몇몇 개가 2등급이 나오기도 하고, 근데 보시면은 중국어랑 정보는 일부러 에너지를 안 썼어요. 국영수가 좀 더 초점을 두려고 네, 조절했고, 3학년 때 제가 그때 이제는 개강이라는 이제 표현이 익숙한데, 개학할 때 제가 첫날에 제 책상 위에서 이제 문제집을 두고 공부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문제를 풀고 있었는데 담임 선생님을 처음 봤는데 그날에 저보고 반장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때 당시에 괜히 반장 활동하다가 성적을 조금
어 높이는데 지장이 갈까 봐 안 한다 했거든요. 근데 그냥 별로 안 시킬 때니 그냥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3 학년 내내 반장을 하게 됐어요. 네. 1 학기 때 상도 받고 뭐 학교에서 진행하는 글쓰기 같은 것도 하고 학교에서 하는 기본적으로 다 하는 방과후나 야간제 학습 이런 건 다 했어요. 최대한 혼자 공부하는 시간을 늘려고. 네. 그때 당시에 제가 4 학년에서 1 명, 2 학년에서 1 명이 이제 그때 한국기술교육대학교에 캠프 과정 같은 거 네 갔었습니다. 옆에 오른쪽에는 이제 2 학기 때 반장하고 그러면서 3 학년 끝날 때쯤에 장학금을 많이 주셨어요. 뭐 위대한 장학회, 천안사랑 장학재단, 그다음에 뭐 모의고사에서도 성적이 올라갔나 봐요. 제가 성적을 별로 신경 안 썼는데. 그다음에 갑자기 이제 졸업할 때쯤에 교과 우수상도 주고 표창장도 주고 정근상도 주고 제가 한 번 빠진 적이 있어요. 이제 어 질병으로 인해서 한 번 빠진 적이 있어서 네 개근상은 못 받고 정근상 받았습니다. 이렇게 상장은 여기까지 있고 입시가 어떻게 됐냐. 사실 엄청 불안했죠. 왜냐면 고등학교 3 학년 그 현역 때는 수시가 6강탈 이게 6개 수시가 다 광탈당한 거예요. 그때 지원했던 학교의 명단이 이렇고 학생부 종합과 학생부 교과를 같이 썼는데 홍대는 수능 채점 제가 수능을 좀 말아 먹어서 어 안 됐고 나머지는 음 뭐 국민대학교가 학생부 종합으로 했었는데 제가 면접을 잘 못 봤나 봐요 그때 당시에. 어 그래서 수시가 결과적으로는 안 됐었고 결국엔 운도 필요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재수를 바로 해야겠다 하고서 재수하려고 인제 플랜도 짜고 문제집 다시 사서 하려고 했는데 부모님이 저보고 이제 너무 이제 공부만 하는 모습보다는 사람 좀 만나길 바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시 넣은 곳 중에서 이제 붙으면 가라라고 하셔서 이제 그때 정시 했을 때는 그러니까 수시 할 때만큼 막 붙지 않고 막 집 근처에 있는 곳 하나 뭐 좀 다른 지방에 있는 곳 하나 해서 이제 몇 개 넣었었는데 그러니까 천안 근처에 있는 학교가 돼서 결국에는 가게 된 거죠. 네. 재수는 이제 안 하고 이제 대학교를 그냥 가는 걸로 해서 다니게 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고등학교 때 열심히 했던 거는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서 그냥 이게 참 마음이 솔직히 되게 불편했어요 이게. 이때 당시에 그러니까 부모님은 제가 최대한 그냥 가까이 있기를 바라시는 거죠. 근데 제 입장에서는 그동안 노력했던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고등학교 시절에 그동안 노력했던 거에 대해서 다시는 보기가 싫은 거예요 이제. 왜냐면은 뭔가 노력을 했다고 해서 그만큼 결과가 이어지지 않다 보니까 '그냥 열심히 했구나.'라는 거로만 묻혀두고 그냥 대학교에 다니려고 했어요. 근데 제가 그 본가가 천안인데 이때쯤에 친척 그러니까 아 사촌 누나랑 사촌 형이 같이 천안 쪽에 있었고 좀 자주 뵀었는데 3번 만날 때마다 이제 저보고 다시 제발 다시 하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면은 사촌 누나는 그때 당시에는 서울에 있는 세종대학교에 다녔고 사촌 형은 그때 당시에는 이제 편입을 해서 다른 대학교로 갔어요. 근데
딱 그 비교가 됐죠. 이게 상대적으로 제가 속해 있던 식구들, 그러니까 집안에는 되게 뭔가, 그러니까 현재 있는 그대로 잘 다니길 바라시는 약간 좀 상대적으로는 조금 보수적인 이제 입장이셨고, 네, 사촌 누나나 형이 상대적으로는 이제 진취적이신 입장이었습니다. 근데 결국에는 뭔가 좀 다시 해 보는 게 좋을 것 같다. 어떻게 보면 저는 그냥 여태 노력했던 거를 그냥 묻혀두고 지내다가 계속 뭔가 자극을 해 주시니까, 그러니까 20살 여름쯤에, 여름방학 때쯤에, 그러니까 점심을 엄마 아빠랑 같이 먹는데 눈물 흘리면서 다시 하고 싶다고 했어요. 다시 지원해 보고 싶다. 그런데 이제 수능을 보기에는 너무 이제 어 늦었고, 최저 수능이 없는 대학교를 지원하자라고 해서 이제 뭐냐, 그거죠. 최저 없는 대학교 내에서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 한양 이번에 그 반수했을 때 어 지원했던 목록이고, 한양대학교 건축학부의 경우는 학생부 교과가 10월쯤에 결과가 나오는데 1차에서 예비도 없이 떨어진 거예요. 예비 번호가 1배수까지만 돼서 4등까지만 예비 번호가 나왔는데, 제가 예비 번호도 없이 떨어져서 아, 이번에도 가망 없구나 라고 이제 생각을 했었죠. 그래서 아직 남은 후보 중에서 계속 높은 곳을 가자라고 해서 이제 기다리다가 11월 초쯤에, 그러니까 이때 당시가 2017년 이었을 거예요. 2017년 11월 초쯤에는 이제 고민대랑 서정대가 이제 결과 나왔고, 근데 이제 경희대 학교랑 중앙대학교가 학생부 종합만 있었고, 1차가 서류고 2차가 면접인 전형이에요. 그러니까 중앙대는 이때 당시에 다빈치 인재 전형이었고, 경희대는 네오 르네상스 전형이었어서 1차가 되면 2차를 이제 면접해야 되는데 1차가 됐죠. 근데 면접을 준비를 해야 되는데, 기존에 다니고 있던 호스트 학교를 제가 무휴학 반수로 하려고 했다가 면접 준비하는데 너무 이제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제가 국민대랑 서정대학교를 그 통지서만 받고 나서 경희대를 준비하기 위해서 자퇴를 한 거예요. 이렇게. 네, 이렇게 자퇴를 하고 이제 경희대는 이제 준비해서 결국에는 이제 1차 최초합으로 됐죠. 중앙대학교는 아쉽게도 이제 1차 서류에서 안 됐고, 건국대학교도 예비 2번을 떴는데, 그러니까 이게 충원율로 인해서 좀 될 것 같아서 그냥 바로 1차 추가 합격되더라고요. 네. 이렇게만 보면은 제가 경희대를 갈 줄 알았죠. 저도 경희대를 갈 줄 알았습니다. 2017년까지만 해도요. 근데 이게 한양대학교에서 2018년 1월 초에 1월 2일이었나? 1일이었나? 갑자기 전화가 오는 거예요. 저는 이때 당시에 경희대 가겠거니 하고서 그냥 집에서 누워서 핸드폰으로 그냥 유튜브로 게임 영상 보고 있었는데 02 번호로 전화가 오는 거예요. 저는 이때까지만 해도 천안에 계속 있었고, 천안 쪽 지방 그 번호는 041이거든요. 근데 041이 아니라 02야. 그건 다른 번호네? 그러면 전 당연히 사기 광고인 줄 알았죠. 근데 그냥 받아보자 해서 받았는데 추가 합격됐다고 예치금 등록할 거냐고 여쭤보시더라고요. 네, 그렇게 해서 이제 됐어요. 이렇게 추가 합격이. 네, 이렇게. 그래서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됐었고, 이때 당시에 2018년도 그 수시 모집 요강을 가져왔는데, 이때 당시에는 전국에서 4명만 뽑았어요. 전국에서 4명.
이때 당시에 지원자 수가 40명이었고 10대 1 경쟁률로 제가 네, 지원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제 내신 정보를 내신 평균이 몇인지 알아볼 수 있는 사이트가 있었는데 예, 그때 당시에 제가 작성해서 그 스크린샷 찍어 놓은 거거든요. 세종대학교 학생부 성적 개선 프로그램에서 그러니까 세종대학교 사이트에서 이제 계산할 수 있는데 이제 왼쪽에 있는 빨간색 네온 박스를 확대한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학년별로, 과목별로, 학기별로 다 이제 입력하면은 마지막 하단을 확대한 게 이건데 내신이 총 얼마다라고 뜨는 거예요. 저는 이제 1.40 이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결국에는 이제 반수해서 네, 한양대학교에 입학을 하게 됐어요. 네, 이렇게 참 현역 때는 운이 안 좋아서 그런지 이게 다 안 됐는데 반수할 때는 다 됐어요. 이게 참 전략도 다시 좀 생각을 해볼 필요도 있는 것 같고 어떻게 보면 제가 고등학교 때 어, 접근했던 방식이 1학년 때는 학생부 종합을 위해서 다 하다가 2학년 때부터는 학생부 교과를 잡으려고 이제 방향을 틀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일찍 알았다면 더 뭔가 수월했을 것 같긴 한데 일단 제가 할 수 있는 선에서는 최선을 다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1학년 때 학생부 종합으로 전략을 해서 하든 도중에 바꿔서라도 이제 도중에 이제 성적을 올리기 위한 방향으로 바꾸든 결국에는 매 순간마다 열심히 했었어요. 근데 확실히 어느 정도 노력이 뒷받침되어야 그만큼 운도 따라와 준다고 생각하게 됐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어떻게 제가 호서대학교를 갔는데 한양대학교까지 갔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고요. 네,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 구독과 좋아요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마 다음 영상은 제가 이 학교에 들어오고 나서 어떻게 생활했는지 그리고 세 번째는 아마도 취업에 좀 더 초점을 둬서 어떻게 취업을 했는지에 관해서 올릴 예정이니 네, 구독과 좋아요 해주시면 네,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해서 마치겠습니다.